자, 지금 이제 중고급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은 제가 77쪽의 표현궁의 십성별로 표현하는 방법, 표현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장 넘어가면 78쪽에는 배우자 궁의 심리 분석인데, 요거 같이 이제 덧붙여서 궁별 얘기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고급편에서 나갈 게 지금 112쪽인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 기타 신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기타 신살에 대해서 천라지망살 말씀드렸죠. 안 했어요? 기타 신사는 했죠. 이 뭐고 대장군방하고 삼살방이 안 했습니까? 이거 안 했어요. 공망은 안 했어요. 전에 우리 저거는 했죠. 이거 뭐고 12신살. 12신살은 하고, 그 다음 기타 신살은 안 했습니까? 기타 신살은 뭐 백호대살, 공망살. 이거 안 했어요? 예. 그럼 기타 신살은 한번 해줘. 다 들으셨죠? 뭐고 12신살은 했잖아. 그죠? 12신살도 얘기는 안 했어요? 이번 학기는 안 했다. 그렇지. 이번 학기는 이까지 안 가지. 이번 학기는 이까지 안 가고, 이제 77쪽 여기니까, 일단 그러면 12신사는, 여기 계신 분 12신사를 혹시 안 들으신 분 계세요? 이 시간에는 그거를 말씀. 선생님 잘 안 들으셨겠네, 그러면. 그렇구나. 작년에 했었는지 몰라도 나오고 나서. 자, 그럼 어쨌든, 그 기타 신사는 나중에 요 따로 시간 내가고 해야 되니까, 따로 기타 신사는 뭐 공망하고 이런 것들은 따로 시간 내가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럼 77쪽하고 조금 진도를 조금 우리가 응용해서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요거 이제 궁성 얘기할 때 했는 내용들을 좀 이제 다른 각도에서 그 표현궁이란 이제 궁별로 제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그 표현궁이란 그죠? 표현궁을 보고 그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지 이제 그런 거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장 넘어가면 배우자 궁의 심리 분석 해놨거든요. 이제 배우자 인연을 분석해보는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배우자 궁 자리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표현궁을 보고 그 사람의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고, 배우자 궁 자리를 보고 배우자 심리를 알아보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같은 궁성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못 나누었던 이제 얘기, 그걸 이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타 신살에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했는 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7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궁성 이야기 이제 이어가지고 지금은 표현궁에, 그죠? 표현궁. 여덟 글자 중에 궁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요 자리에 이제 표현궁이라고 한다. 그죠? 요 자리에 있는 글자,
요 자리에 있는 십성을 보고 그 사람의 이제 이 표현하는 것을 알고 좀 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궁으로 볼 때 배우자 궁. 요 자리가 배우자 궁 자리잖아요. 배우자 궁. 그리고 용이 이제 표형궁, 용 배우자 궁 이제 이런 거죠. 아까 뭐 사회궁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따로 이 궁자리를 보고 이제 그 사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표현궁은 연월간이다. 월간, 그죠? 월간을 표현궁이라 한다. 월간은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직업적 성향을 말한다. 쪽에 있는 글자. 그다음에 사회성을 말한다. 그죠? 그런 얘기인데.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상과 야망을 펼치고자 하는 자리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야망을 뭐로 펼치고자 할 것인가를 여기에 있는 자리를 같은 궁이다. 같은 자리를 보고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또 그러면 여기는 요 자리는 표현궁도 되지만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성을 보기도 하고, 그죠? 사회성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직업적, 이 사회성이나 직업적 성향이나 뭐, 그죠? 같은 맥락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상과 야망, 펼치고자 하는 야망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요 자리. 여기서 여러 가지로 보는 거, 한 자리로. 그죠? 궁을 보고. 그 다음에 일지는 배우자 궁이다. 그죠? 배우자 궁,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나의 이 명주의 기본적인 성향이다. 기본적 성향이다. 이런 건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물론 공부하다, 그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자,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그죠?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그 말하는 어떤 투, 그죠? 말하는 방법, 말하는 투, 이런 거예요. 그거 보면 이제 음량적으로, 첫 번째로 보면 음량적으로. 그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톤은 상당히 높은 톤이잖아요. 강의할 때 하는 톤은. 평소에도 안 그렇거든요. 평소에는 기가 살짝 내 이명 소리가 많아갖고 이렇게 딱 집중해서 듣거든요. 한쪽으로 딱 집중해서 듣지만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톤이 안 높다고. 강의하는 선생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할 때는 이렇게 놓지만 실질적으로 할 때는 옥타브가 낮아갖고 조용하게 하잖아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근데 좀 음적이냐, 표현이 또 양적이냐. 강의하는 선생님들 중에도 또 이런 분들 있어요. 목이 굵직해갖고 좀 이래 저 뒤에 있는 분들 잘 안 들리는지 안 들리는 정도로 잘 모르게 조용하게 집중력을 이끌어내면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음적으로 하느냐, 양적으로 하느냐. 일단 음양적 성향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 사람 성향이 굉장히 양적이겠다. 그죠? 양적이겠다면 어떤 성정을 가지겠습니까? 굉장히 활동적일 수도 있다. 그죠? 굉장히. 그러잖아요. 뭐 사회적 여러 사람을 다자간에 어떤 만남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사람 안 가리고 잘 만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음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착 집중력 이끌어내면서 내 말을 안 들리면 들릴 동 말동 해야 이 집중력을 끌어낼 거 아닙니까? 음적으로, 그죠? 그럴 거 하시는 선생님들은 음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겠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어떻게 스타일로 내가 다가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어떠한 스타일로 그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을 대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저는 영업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 영업부에 있으면서 한 18년 정도 이 영업을 했어요. 약국 담당하면서 영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리점 파트에 이 영남권 부실장을 하면서 대리점 사장들하고 이제 상대하고 이래 뭐 이 비즈니스도 하고 이래 했지만 그때 명리 이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더라면 더 내가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 기본적인 이 영업의 성향이 제가 하다 보니까 소장도 하고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배겨 있어요. 지금도 이 세일즈맨의 어떤 틀이 배겨져 있는데 그러듯이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자, 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음양적 표현을 보고 아, 저 사람 음의 성향이 강한지 양의 성향이 강한지 좀 더 적극적인지 그죠? 양의 성향은 좀 더 적극적인지 또 아니면 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금수의 성향으로 가면서 뭐라 하노 더 음적이다 적극적이지 않다 상당히 소극적일 수 있다 그죠? 자, 그런 걸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오형적 표현 그죠? 저 사람이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음양적 표현 그다음에 또 오형적 표현 저 사람이 목의 성향처럼 이야기한다. 어떻습니까? 그럼 목의 성향이 굉장히 이 적극적이죠. 굉장히 뭐 다 줄 것 같은 어떤 그런 성향. 굉장히 적극적이죠. 뭔가 이 리더십 있듯이 이끌어내는 거. 화적인 성향이거든. 화는 훨훨훨 날아다니자 가볍잖아요. 이미 화는 펄펄 날아다니자 가볍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럼 저 사람이 화적인 성정을 가졌는지 화는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이래요. 근데 굉장히 질서가 무난해지면 섞어놓은 상태거든, 화가. 그죠? 그러든. 그럼 토해지는 성향은 또 어떻습니까? 토적인 표현은. 그죠? 뭔가 이러한 내용들, 기존의 것을, 내용들을 다시 뒤엎고, 아니,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토적인 성향은. 토가 어떻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만 말씀드리지만 토의 성향이 무수하잖아요. 토란 굉장히 진짜 이 표현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거리가 많아요. 그럼 뭐 계절을 넘겨주는 마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연결해주는 뭐 다리 교란과 같다 이럴 수도 있고 굉장히 막 표현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방법이 어떤 토의 형식일까, 그죠? 그렇다면 저 사람 토적인 성향을 갖고 있구나, 그죠? 금의 성정은 어떨까요? 칼같이 탁탁 끊고 맺고 굉장히 이런 걸 잘하는 거죠. 기다 아니다 분별을 잘한다. 수적인 경향은 이제 다 아시잖아. 수의 성향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 굉장히 차분하게 이제 끝나간다. 굉장히 이 앞뒤가 지혜적으로 잘 맞다.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다음에 육친적 표현, 육친과 십성적 표현. 지금 이제 책에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비견식이 이 자리에 육친 쪽으로 비견이 있어, 그죠? 이 말입니다. 저 자리에 비견이 있어. 그러면 비견이라 하면 주체성이 강하다는 걸 대표적이다. 그래서 주체성이 강한 자기 본위주의적인 표현을 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주체성이 강하다. 내가 낸데 하는 그러면서 뭐 자기 뭐 잘난 멋에 사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주체성이 강한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이다. 그런데 여기 십성을 보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도 뭡니까? 자기 직업적 성향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스타일을 보고 이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회적 욕망, 그죠? 이런 것들이 뭐이겠구나. 또 뭐를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쓰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야기하면 대화하면서, 그죠? 대화하면서 이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구나, 어떠한 이상과 야망을 펼치고자 하는구나, 그죠? 이런 걸 우리 대화하면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명리를 이제 공부하면은 이제 지나가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요 내용을 딱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만약에 연구 분석하고 논문을 쓴다면, 그죠? 요 대목만 가지고 자꾸 임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대목에서는 굉장히 이제 능란한 이제 그런 이제 명리가 될 수 있겠죠. 명리학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 부분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요즘부터 뭐 과학적으로 뭐 데이터를 뭐 넣어가지고 어떻게 뭐 하겠지만은 명리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벌써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사회성, 직업적 성향,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겠다. 그러면서도 저 사람이 어떤 야망을 갖고 있겠다. 이거까지 우리가 체크한다라면 아주 구체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그 군은 목화, 토금수, 오행적 군만 찾아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진짜 이 문학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깊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비견급제는 직업군이 뭐 굳이 직업이라 하면 이건 주체성이잖아요. 그래 비견급제는 주체성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자기 개인 사업, 아무도 타치 안 받는 자기 개인 사업 이게 다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맞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전문적인 사람, 약사, 의사 그러잖아요. 물론 뭐 약사, 의사도 뭐 관에 그저 뭐 병원이나 뭐 이런데 그 조직에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자기 개인적 사무실 뭐 건축 설계사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뭐 그러한 형태가 가장 맞다라는 거예요. 직업군으로서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비견급제만 하나만 가지고 어떤 직업 이래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주체성과 연관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비견급제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표현 방식은 어떻습니까? 주체성이 강하니까 자기 본위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이끌어낸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이 비견급제를 가지고 비견을 가지고 자기 뭡니까 이제 월간에 이상과 야망을 펼치고자 한다. 그럼 비견을 가지고 이상과 야망을 펼치고자 하면 뭡니까? 내 혼자 할 수, 남들한테 타치 안 받고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명리적으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디에 뿌리가 걸쳐져 있나, 그죠? 그러면 식신상본에 뿌리 걸쳐져 있다. 그러면서 그 내가 비견으로 투출돼 있다. 그 식상을 가지고 내가 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죠. 아, 그러면 재성에 걸쳐가지고 내가 투출해서 비견으로 띄워져 있다. 그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지장간에서 투출된 비견이라면, 그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계할 수 있지. 단지 비견만 가지고 또는 급제만 가지고 뭐 직업군을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급제는 마찬가지죠. 주체성이죠. 근데 비견과 급제의 차이는 급제는 비견의 것을 그대로 다 갖고 있으면서 플러스 경쟁심이거든요.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제. 말 그대로 급제니까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내 재물을. 그러니까 그 급제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제 누가 내 걸 뺏어가려고 내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으면 눈치 안 보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래 결국은 급제란 비견에 가진 성정 플러스 경쟁심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비견이 떴다. 그럼 그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급제가 떴으면 굉장히 이 어린 시절은 나이가 들어서 또 이 급제 비급의 성향이 나이가 들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자기 주체성이 언제 제일 강하겠습니까? 자존심 세고 할 때가 이럴 때예요. 이 시기라. 이 시기. 요 넘어가도 이 기본적인 주체성을 갖고 있지만은 세상 살 만큼 살아봤기 때문에 양보도 할 줄 알거든요. 그들은. 그런데 비견이 이 상종가를 치다가 이때 가면 이제 이 하한가를 안 쳐도 이때는 어느 정도 양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걸 기본적인 성장을 갖고 있지만, 근데 그걸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상종가 칠 때가 이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저 시기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견급제의 표현 방법은 그렇다. 자, 이런 사람들은 비견급제를 표현 방법은 자기 본위주의적이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 경쟁 대상을 이야기해서 이제 이야기한다. 비견급제는 비견이 많으면 급제가 됩니다. 다 비견만 여러 개 있다 해서 급제가 없어도 비견만 뭐 두세 개, 뭐 한 세 개 좀 있다. 그러면 급제값 합니다. 그 중에 비견이.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여기 월간에 떴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꿈꾸는 이상과 야망이 뭐겠구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급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디에 뿌리를 둔 근거가 있는 비견급이라면 그 근거가 있는 지지에 있는 것들 중에 그 지장간이 비견으로 뜰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 있는 그것들, 그 십성, 재성이면 내가 돈 벌 궁리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정제라면 또박또박 들어오는 돈을 궁리를 하는 거고, 그죠? 편제라면 뭐 횡재적 재물,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비견으로 떼어놨으니까, 그죠?
횡재적,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횡재적 재물을 추구하면 뭡니까? 배짱이와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럴 수도 있다. 자기 좀 스케일은 크게 일하면서도 좀 약간의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식신상관의 근본적 표현은 뭡니까? 식신은 내가 생하는 십성이잖아요. 내가 생하는 거니까 내가 의도한 거예요. 내가 의도한 건 내가 뭘 계획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런 거거든요. 특히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끝까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상관은 내 의도지 않게 그냥 설기당하는 거예요. 설기당하는 거거든. 내 기운을 그냥 빼가 버리는 거예요. 내 의도치 않게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식신과 상관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식신은 생각하면서 표현을 한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전문 이런 거 가지고 표현하고, 상관은 이제 직설적 표현한데, 상관은 특히 이 상관적 표현은 어에 보면은 얕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식신적 표현은 깊은 표현일 수도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지식이 바탕된 것을 표현한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야기는 학문적으로 근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식신적 표현은. 근데 상관적 표현은 어떻습니까? 임시방편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머리 회전이.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이 환경 대치에 능란합니다. 그러면서 말솜씨가 대단하잖아요. 식상이. 그래서 식상과 이 상관의 차이는 그렇게 틀리다. 그러면서도 식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이 어느 뭐 옛날 어느 책에 뭐 이런 근거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 상관은 왜냐하면 해놓고 이제 이 임시방편적으로 이 현실적인 것과 이래 막 해서 이야기를 한다. 잘한다. 근데 설득력은 식신도 상당히 설득력 있죠. 근거 있는 얘기만 하니까. 상관도 사실은 이 말솜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잘한다. 근데 그런 차이가 있다 표현해요. 그러면서도 식신과 상관은 이 사람이 이상과 야망이나 사회성이나 직업적 성장은 식신이나 상관으로 쓰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식신은 전문가적인 거, 그죠? 상관은 어떤 상관이라면 첫 번째로 보면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관이 위에 떴다면 굉장히 그 사람은 연예인처럼 꾸밉니다. 상당히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꿈과 야망은 실질적으로 화려한 것일 수도 있다. 상관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재성으로 넘어갑니다. 재성은 편재와 정재는 차이는 편재는 큰 돈에 관한 돈 이야기. 횡재성 재물이라 했으니까 그죠?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표현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재는 알뜰살뜰하고 꼼꼼한 표현. 정재의 성정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정재가 여기 떴어. 정재가 성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아구가 탁탁 맞아야 내가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일에 아구가 탁탁 맞아야 시행을 하지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죠. 그러다면 이제 이 표현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철두철미하죠. 앞뒤가 탁탁 맞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이 편재라면 아까 뭐 근거 없이 큰 돈을 벌려 하는 거잖아요. 횡재성 재물이라는 거. 그다음에 사회성 재물 뭐 이런 거도 뭐 보리밥대기 갖고 뭐 잉어 낚는다 이런 이제 그런 어떤 표현식 그런 표현식의 정재와 편재는 다르다. 그래서 이 정편재는 굉장히 경제적 관념이 탁월한 거거든요. 근데 경제적 관념을 어떤 쪽에서는 솔직히 보면 사업성에서는 어떻습니까? 보리밥대기 갖고 잉어 낚는 놈이 사업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성으로 봤을 때 내가 투자한 만큼 딱 이자만 탁탁탁탁 벌어 들어온다. 이거는 사업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안정적인 재물은 이 월급 받아야 돼요. 차라리 맞잖아요. 그 편재적인 사람들은 월급 받을 안 하죠. 내가 그 돈 갖고 뭐 말라고 이러거든요. 그 뭐 돈은 써야 들어오지 이러면서 그죠? 그런 사람도 돈 잘 씁니다. 없으면 안 쓰지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돈은 써야 들어온다 이거예요. 정제는 안 그렇죠. 정제는 하나 모아가 또 하나 더 모으고
점점 더 키워나간다. 이런 그런 스타일이다. 정제적 관념은 강하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제적 어떤 게 경제적 관념이 강하나 하면 보면은 이 투기성이 강한 거는 편제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이 정직하게 이제 벌어들이는 거는 경제적 관념이 표현한 거는 이 표현한다는 것은 정제죠. 그래서 이 저 편제적 성향과 정제적 성향의 이야기하면 반드시 다르다. 특히 편제는 그러면 됐나 내게 한번 할까 이런 거요. 그 말 했다 하면 그 말 나왔다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편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됐나 내게 한번 할까 이런 편제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상과 야망을 지가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걸 쓰려고 하면 정제를 쓰겠다. 정제를 띄워서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 사회적으로 뭘 쓰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소속돼서 내 해일하는 대가만큼 월급만 꼬박 받아 안정적으로 그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보여져 버립니다. 그죠?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방식은 나는 그래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미 나는 그렇게 살 것이라. 그게 내 이상과 야망인데, 뭐, 그죠? 이 사회성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 표현하는 방식을 보고. 만약에 편제라. 됐나? 우리 그러면 내게 한번 하면, 아, 이 사람 편제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꿈꾸는 이상과 야망은 뭐, 사업인 거죠. 안 그러면, 에라이, 뭐, 뒤뚱뒤뚱 놀다가 로또 복권이나 한번 사보고, 이런 거요. 근데 로또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친구가 큰 사업을 합니다. 아주 참 이래 가까운 친구인데, 매출 규모도 크고 큰 사업을 하는데, 그 이제 외국인 이 근로자들 쓰는가 봐요. 그런 중에 한 놈이 로또 복권을 1등 됐대. 그 1등 돼갖고 뭐 인도네시아가 하는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몇십억을 받았는가 봐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답니다. 자기 나라 여기서 한 돈 10년 일해가지고 저거 나라 가면 야들은 뭐 뚱뚱거리면 산다 하대요. 그 나라 가면 부자 돼 버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을 벌어 부시기래 저거 나라 가면 그게 몇 배가 안 되겠습니까? 돈의 가치에 따라서 그죠? 재벌대가 같대요. 재벌대가고 그런 게 로또 관계는 이제 그런 게 생각나요. 그래서 이제 내게 할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성도 편관과 정관입니다. 편관은 조금의 이제 이 표현에 따라서 편관은 뭐 폭력적인 표현이 일어났습니다. 과격한 표현 일어났는데 정제에 비해서는 편제는 사실은 편제란다. 편관은 그죠? 편관과 정관의 이 관은 이제 직장으로 본다면 관을 직장으로 보고 조직으로 보지 않습니까? 보면 정관은 행정직 직장, 편관은 권력을 가지는 그런 이 직장 그렇게 차이 보면 돼요. 그게 행정과 권력을 가진 집단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집단은 좀 과격하죠. 이 법을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그래 해놨습니다. 과격한 표현, 폭력적인 표현. 이건 뭐 80년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러한 식으로 표현 자체가 다르다. 좀 더 과격하다. 그죠, 표현이.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이미 표현 자체가 안정적이냐, 정제란. 내가 왜 자꾸 정제냐? 정관이란. 그냥 내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그냥 내 참 이래 알뜰살뜰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편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편관은 위험하잖아. 안정적이지 않는 직장이거든. 똑같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제한돼 임시직, 뭐 선출직 이런 거잖아요. 그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정관에 비하면.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있는데 기술이 제일 좋다. 기술이 요즘도 나이 60 넘어갖고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지금 우리들 때 보고 저는 기술이 좋잖아요. 저는 기술 좋거든요. 뭐 회사에 이분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나오죠. 또 기간에 또 있으면서 내가 또 그걸 또 잼에 차비 줘요. 또 사업하면서 또 좀 나와야 또 이것도 이것까지 할 수 있잖아.
내가 안 하면 그죠? 그러기는 저는 나름 이제 우리 친구들에 비하면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하면 사업도 해야 되고 막 몸으로 해야 돼 아직까지도 그죠? 그래서 친구들에 비하면 제가 좀 이 정년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정년을 초월한 그런 적이 갖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하는 말은 그래요. 기술이 제일 좋아해요. 기술이 정년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정비 같은 거 보이죠. 외제차 정비 끝나쁘십니다 완전히. 굉장히 외제차 제 집에 셋째 동생이 옛날에 외제차 정비를 했어요 서울에서. 그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완전히 업을 바꾸고 사는데 그쪽 쪽에 자격도 갖고 있었거든. 그쪽 속으로 아마 나가서 막 지금은 굉장히 큰 부자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지금 대구 시내 외제차가 엄청나죠. 이제 그러듯이 그런 안정적인 기술이 좋다 이라거든요.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했지만 기술 배워야겠거든. 그래서 공부 해봐야 촌에 대학교 다니려고 하면 촌에 돈 다 팔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 여기 있는 글자를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야망은 이런 거겠구나. 그죠? 알 수 있다. 평관적 표현을 대반하죠. 그러면 평관이 이어졌다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의원이나 설주적 경우 반드시 나가려 합니다. 그 사람은 일찍 나갈 수도 있어요. 일찍. 그럼 굵고 크게 일하거든요. 그런 성적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적 표현은, 인성이라면 뭐 대표적으로 걸과학문입니다. 그냥. 그죠? 수용. 내가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걸과학문을 뜻한다. 정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는 이 제도권에 있는 학문.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이런 제도권에 있는 학문을 뜻하고 편인성도 이 제도권에 있는 학문을 뜻하지만 거기서 더 천편중된 인성. 그죠? 우리가 뭐 자격을 뜻하고 정인도 자격증을 뜻하기도 하고 편인도 자격증을 뜻하기도 합니다만 또 편인이 문서이기도 해요. 문서이기도 하는데 학문적으로 볼 때는 이제 편인은 조금 이제 편향된 거, 그죠? 우리 철학적인 거, 종교적 학문, 그죠? 또 이 법학 이런 것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문들을 갖다가 편인성 학문 또는 자격을 가지는 학문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문들 이분들이 이제 이 표현하고자 하는 걸 한번 볼게요. 편인이 생각하는 것은 한번 볼게요. 이제 정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인은 이 얘기를 일단 잘 들어줍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편인도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주는데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다 수용하고 그래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 알았어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편인성 표현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잘 들어주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눈치를 상당히 살핍니다. 굉장히 이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보다도 편인의 머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편인과 정의를 분별하자면은 정의는 하나 습득을 해서 그걸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편인은 어떻습니까? 편인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편인은 상당히 대화하면서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석을 해버립니다. 편인성은. 그래서 의심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식 표현은 정인에 비해서 편인은 4차원적인 어떤 그런 뭔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대화를 해보면 막 넘습니다. 넘어가 진짜로 한도 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막 넘는다니까. 그래서 어에 보면 정인보다는 편인이 훨씬 더 단계가 위일 수도 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알죠. 대화를 하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 반드시 여기 있는 글자, 여기 있는 십성, 식의 표현을 한다 이거거든요. 우리 명리적으로는 그래 봅니다. 그래 보는데 그러면 여기 있다면 이 사람의 이상과 야망은 또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사회성으로 편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걸어놓고 이런 얘기잖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거 가지고 사회적으로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과 그래 결국은 표현하는 방법은 음량으로도 볼 수도 있고 오행적으로도 볼 수 있고 십성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직업적 성향을 알 수도 있고, 그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상과 사회적 야망이 뭔지도 같이 연계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77쪽에 표준궁으로 본 것과, 근데 하다가 보니 요 자리도 하려고 했는데 요 지금 같이 못 했네요. 뭐가 그래, 분량이 안 많은 것 같던데 시간이 자꾸 이런 식으로 명리적으로 또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